오늘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것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임신 중에는 꼭 병원과 친해져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태내 검진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태내 검진을 통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엄마는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겠죠? 보통은 매달 한 번씩 태내 검진을 받는 게 좋으며, 예정일이 가까울수록 2주에 한 번 또는 매주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작은 변화나 현상도 꼭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약을 먹을 필요가 있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두 번째는요, 좋은 음식과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단에 5가지 식품군, 예를 들면 곡류, 과일, 야채, 고기, 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철분 등을 보충하여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균형 있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엄마는 태아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인 거 잘 아시죠? 균형 있는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는 태아의 발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상시보다 10에서 20% 정도의 열량이 더 필요하답니다. 엄마의 증가된 체중의 3분의 1은 아기, 태반, 양수의 무게이고요. 또 3분의 1은 엄마의 지방의 증가입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혈액량의 증가와 가슴, 또 자궁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지요. 특히 적절한 양의 엽산의 섭취가 공급되지 않으면 태아는 조산되거나 저체중으로 태어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초기의 영양 공급도 중요하지만 출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의 부적절한 영양 공급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바로 뇌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말씀드렸죠? 몸은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상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것은 임신을 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해 쉽게 탈수될 수 있고, 탈수가 되면 두통, 부종, 변비 등 현기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위험하겠지요? 임신 말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 조기 진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 먹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선 소변의 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신다면 소변의 색이 희석되어 색이 연하겠지요? 의도적으로 하루에 물 2리터, 즉 8잔을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중 지켜야 할 7단계 영양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인분은 먹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식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임신 초기부터 먹는 것에 꼼꼼하게 신경 써주세요. 네 번째, 정말 먹고 싶은 걸 먹는다. 다섯 번째는 영양제를 꼭 챙겨 먹는다. 여섯 번째는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고 먹습니다. 세 번째 좋은 것은 운동입니다. 임신 기간 중엔 반드시 힘드셔도 조금씩 운동은 해주셔야 합니다. 임산부가 운동을 하면 태아나 엄마 모두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매우 규칙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임산부의 태아 박동수는 상대적으로 훨씬 빨랐습니다. 이는 임신 기간 태아 발육 상태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엄마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태아의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은 임산부의 심장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태아의 심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한답니다. 하지만 운동 후에 충분한 휴식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임신 마지막 2달 동안에는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쁜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산부인 엄마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조산하거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태아는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태아의 심장 벅독수는 매우 빨라지고 더불어 면역 체계의 약화와 감염의 우려가 높아져요. 거의 모든 여성들은 임신 중 약간의 불안함과 초조함 또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가끔은 높지 않은 수준의 불안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방법 있답니다. 임신 전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담배나 알코올, 카페인 등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임신 초기에 흡연이 해로운 이유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자궁으로 가는 혈관도 수축시켜 태반으로 가는 혈액량과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임신 초기에 담배를 피우면 태아의 세포에 산소가 결핍되어 세포 분열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해 자연유산이나 손가락, 발가락에 기형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후기의 흡연은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진통, 태반 조기 박리, 저체중아 출산 등이 흡연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임산부의 아기는 출생 후에도 성장함에 따라 행동 문제와 함께 주의 집중, 언어, 인지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므로 학교나 사회생활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꼭 금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알코올이 모체에 미치는 영향은 균형 있는 대사를 방해하여 영양장애 등을 초래하기도 한답니다. 자연유산, 태반의 기능 부전, 이로 인해 저체중아 출산, 기형 유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엄마의 지나친 음주는 출생 후 신생아의 성장 부진, 발달 지연 또는 미간 등이 넓은 알코올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는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초콜릿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태반을 통과하여 성장하고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이 인체에서 배설되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임신 말기의 임산부의 경우에는 약 2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의 섭취가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카페인의 섭취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들은 아직도 분분하지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조금 주의하여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파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거의 모든 전자 제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컴퓨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시력 감퇴나 두통, 불면증의 증상이 나타나서 피로감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임산부의 이러한 피로감의 증가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태아에게도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조금만 적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자궁 내 환경은 무엇일까요? 출산 전 태내 발달 시기에 태내 환경의 조건이 아기의 IQ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데블린 교수는 임신 중 음주나 흡연,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 영양소나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알코올이나 각종 독성 물질이 모체에 작용하는 경우 태아의 뉴런의 이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세포는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이동 등에 제한을 주어 올바른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아의 뇌발달에 이상이 생겨 학습 능력 장애, 신체 장애, 정신지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것은 점점 더 자주자주 해주시고요. 나쁜 것은 점점 더 적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와 엄마를 위한 노력입니다.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 생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